네, 오늘은 바로 3장이 준비돼서 3장부터 하고요. 보시면 이제 요 이미지가 제슨 4기가 2기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분투 20.04 이미지입니다.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분이 작성하신 거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면 있고요. 혹시 3장이 제가 권한을 안 보이는데 혹시 권한을 막아놓으셨나요? 3장이 수정하는 권한은 다 막아놨습니다.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안 보여요? 예. 딴 2장이랑 5장만 좀 보이는데 지금 다른 잠깐만. 거 보이시나요? 제가 노션이 안 보여. 아니요 3장만 안. 3장만 보이는데 나 오늘 했는데.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성함이 진항 문진환인데. 여기 없네요. 예. 어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메뉴에 있으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문진환 그러니까 좀 아이디를 불러주세요. JH. 예. 네. 감사합니다. 아직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제일 위에 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글이 완성된 거는 네. 수정을 못하게 막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타로 해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예, 오리지널 이미지는 보시면 되고요. 오픈CV, 파이토치, 토치비전, 팀뷰어 이런 거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 그래서 그냥 오픈CV 4.6 정도 인스톨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위에 가보면 이제 요 이미지에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으이씨 꺼져버렸어요. 나도 저러면 아이. 빠지더라. 리스타트가 안 되겠네요. 앞에 여기 OLED에 이제 IP 주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IP 주소 출력하는 파이 OLED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만들었는 게 아니고 원래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IP 정보 같은 거 시스템 스테이터스를 출력하기 위해서 파이 OLED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슨용으로 바꾼 게 있고요. 그 제슨에 바꿨는데 이제 제가 원래 그게 4줄밖에 안 되는데 8줄로 확장하게 바꿨어요. 오씨. 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왠지 한번 다시 보고요. 제 거 드릴까요? 영화는? 왜 꺼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게 윈도우 매니저가 원래 그놈이거든요. 그놈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라이트 윈도우 매니저로 바꿨어요. 제게 계속 죽네요. 다 뺐다가 다시 끼우잖아. 아니요, 뭔지 이게 들렁들렁거리는 건지. 어제부터 좀 그런 게 보이더니. 네,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 얘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놈에서 VNC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 바꾸면서 VNC가 잘 됐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메모리를 60기가까지만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64기가를 덤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63기가, 62기가가 있어서 안전하게 60기가로 잘랐어요. 그리고 스웩 8기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실습을 해야 되는데 꺼졌다가 바로 문제가 발생했네요. 보조 배터리 들어요? 네, 한번 줘보세요. 보조 배터리인지. 9점 얼마나 돼서 쟤는 다안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이거는 다시 구해야 돼. 근데 선생님 59점 얼마인데도 잘 구워졌는데 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59점이 아니고 두 개가 존재해요. 걔는 거의 64예요. 올라가네. 뭐야? 네, 로gin은 원본 이미지가 제슨이고요. 요 위에 요거 보이시죠? USB 케이블, 마이크로 USB를 케이블을 이렇게 제슨에 연결하면 요런 게 떠야 돼요. 예, 요런 게 뜨면서 제슨의 IP가 192.168.55-1이 됩니다. 그래서 PC도 IF 컨피그를 해보면 USB라는 게 있고요. USB라는 인터페이스가 생기고 55, 100이 생겨요. 선생님 화면에서 그래서 해가지고 글씨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것도 지금 너무 커요. 아 그래요? 네. 192, 168 자리로 옮기세요. 55-1로 하면 이제 핀이 돼야 되겠죠. 불을 한 개 더 끄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 훨씬 그러니까 제슨에 TV를 끼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추후에도 계속 이게 안 끼워진 상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욜로 같은 거 할 때 메모리도 많이 소모하고 그거 이외에 전류도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터멀 트로틀도 발생하고 메모리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TV 연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걸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터미우스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터미우스로 SSH를 연결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접속했죠. 여기서 IF 컨피그를 확인해 보면 이제 55-1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55-1과 55-100으로 해서 둘이 통신해서 SSH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SSH로 이제 일을 할 거고요. 제슨으로 해서 접속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여기 그냥 쭉 읽어보시면 위에 것도 똑같을 거고요. 이제 64기가 이미지를 60기가로 강제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섹터에 있는 백업 GPT 파티션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프레젠트 하네요. 이번에 왔는데 그냥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에러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발생했을 때 W라고 하면 고쳐집니다. 이렇게 yes라고 해서 하면 파티션 백업 테이블을 GPT 파티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여기 보시면 약 59% 정도 남아 있고요. 반드시 64기가에 이미지를 구워주세요. 그리고 프리메모리를 확인해 보면 수압이 약 10기가가 보이실 거고요. 2기가 제슨을 해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는 4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가 여기 4기가가 보이시죠? 메모리가 4기가 토탈이고요. 스웩은 지금 10기가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용하게 되겠죠. 요까지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MVP 모델 혹시 이 명령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 제슨을 파워 모드를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인데요. 현재는 맥스 모드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맥스 모드가 필요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M1으로 하면 파워를 절반을 쓰게 되는 모드로 바뀝니다. 근데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욜로 할 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고 내비게이션을 할 때 탑픽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최대로 필요한 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배터리를 절약할 경우에는 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0으로 해서 배터리 풀 모드로 사용할게요. 풀모드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변경할 때는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0이 아, 풀모드, 0, 1, 0. 0, 1. 예. 잠깐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네, 질문. 아까 그 파티션 나눌 때그 GPT 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파티션에 끝에 그 명령을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GPT 때문에 그래요. 예. GPT가 원래 제일 앞에 하나가 있는데 걔를 쓰고 백업으로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맨 뒤에도 갖다 놓거든요. 근데 64기가에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62에서 잘라버렸어요. 이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쓰면 어쨌든 이미지의 마지막에 다시 만들어요. 그렇지만 얘가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프라이머리가 안 깨졌으니까 근데 혹시 불안하면 한번 그 명령을 사용해서 백업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면 64기가가 실제 사봤더니 61기가부터 2기가, 3기가, 4기가라는 거죠. 네. 제가 63기가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못 쓰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61기가를 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36기가짜리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라이트 해보니까 속도가 똑같아서 뒤에 블랭크일 경우에는 라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하기로 했고 나중에 32기가 메모리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 텐데 집에 가서 32기가 동작을 안 해서 제가 드릴게요. 주세요. 그럼 32기가를 만들게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좀 내용이 바뀔 거고요. 네. 잘 친구거든요. 다음 설명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네. SSH 쓸 거는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는 윈도우에서는 거의 테라텀을 쓰고요. 저희 개발자 분들은 CQ CRT 많이 쓰는데 우분투 봐서는 아스브루하고 터미우스, 푸티는 안 씁니다. 너무 썰렁해가지고. 혹시 선호하는 거 있으세요? 선호하는 거 어떤 거? 그렇습니다. PT 소리 되고. 그렇죠. 네.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자기 쓰던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우분투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봤는데 그냥 커맨드로 SSH 그냥 타이핑해서 쓰더라고요. 터미널 창을 그냥 터미네이트 해서 4개로 갈라가지고 SSH 명령으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저는 터미우스를 써서 접속을 했는 상태고요. 와이파이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TV가 없는 헤드리스 상태니까 이제 와이파이 어느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와이파이 잡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시켜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보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다음 명령을 해서 그 TV가 없는 상태에서 동작하는 방법을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건데요. 전시회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무조건 이런 걸 해야 되죠. 패스워드를 제치하네. KGFFZG 네, 여기 있어서. 5384 카톡에다가 그 써놨어요. 그 뻔뻔히 5384 네, successfully 연결됐고요. 그러면 IF config 해보면 WLAN0의 IP 주소가 나오겠죠. 느낌이 좀 쎄한데요. 이런
06 있으면 와이파이 멀티캐스트가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뭐 패스워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거고요. 네.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필요한 몇 개 이제 툴 설치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이거 그냥 보내도 되겠네요. 한꺼번에 복사해서 와이파이가 빨라야 될 텐데.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방열판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 거는 PWM 되는 방열판인데 이제 여기 이제 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일단 이걸 실행하면 이제 방열판이 돌기 시작했고요. 얘는 이제 로드에 따라서 전류 소모량에 따라서 팬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열로 돌리면 팬이 돌아가는 게 소리가 확 날 정도로 심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제가 선호하고 있고요. 뭐 사용하고 그냥 이거 복사해서 여기도 보면 제가 프롬프트를 없앴어요. 그냥 복사해서 바로 타이핑할 수 있게 프롬프트를 없애버렸고요. 아무 위치에서나 동작시켜도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VN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VNC를 써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얘도 그냥 바로 복사하라고 이렇게 앞에 거 다 없애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해도 되거든요. 어떤 위치에서 동작시켜도 되는데 그렇지만 홈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VNC를 한번 살려볼게요. 여기 패스워드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제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갔고요. 아마 바로 지금 안 됐는 것 같은데 뭐더라. 뭐야. 연결이 안 되네요. 리부트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죠? 여기까지는. 네. 지금 리부트 중이고요. 이 앞에 보면 이제 와이파이 주소가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OLED에 이제 정보가 다 표시되게 그냥 꽉 알차게 채워놨어요. 아직까지 윈도우가 끝까지 부팅을 안 했는 것 같거든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쟤도 잘 안 되네. 네네. 그래서 갖고 리부트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리부트를 했는데 부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얘는 왜 바로 켜지지? 네? 리부트 할때 좀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위에 이게 딱 떠야 되는데. 잭슨에는 좀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 부팅을 했거든요. 아까 리부트에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와이파이 주소, 와이파이도 잡혔고요.
아직 SSH는 안 되네요. 예, SSH 연결까지는 됐고, 네, 한번 껐다 켜니까 이제 되거든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거는 그냥 굿 뭐 이렇게 해보시고, 지금 해상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해상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바꾸면 해상도가 바뀝니다. 네. 제 모니터는 요걸 사용하고 있고요. 더 모니터가 큰 해상도로 가신 분들은 요 1920, 1080으로 하셔도 될 텐데요. 저는 메인 화면이 1920, 1080이기 때문에 요 자체를 1920, 1080이 해버리면 나머지가 안 보여서 1280, 800으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VNC까지 잘 됐거든요. 이제 다음 VNC는 이제 끄고요. VNC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다음 테마가 JTAB인데요. 가끔씩 JTAB도 써보거든요. JTAB은 별게 아니고 그냥 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눅스의 그 일반적인 명령 탑인데 제슨에 있는 탑이라고 누군가 JTAB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슨에 유용한 정보들이 더 보이고요. 그래서 뭐 CPU가 4개가 다 살아있는지, 지금 4기가는 CPU 코어가 4개고요. 2기가는 코어가 2개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잘 살아있는지 보시면 되고, 뭐 메모리 대부분 뭐 크게 보실 일이 없는데 요 정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쿠다 버전하고 오픈CV가 이제 쿠다로 빌드가 됐는지, 제슨 디폴트 이미지는 오픈CV가 쿠다 노로 빌드되어 있거든요. 그거요. 이제 나중에 AI 하시면 요 정보가 되게 필요하실 거거든요. 예, 오픈CV, CUDNN 이런 정보들 그냥 확인하실 때 JTAB을 보시면 되고, 메모리는 보실 때도 보셔도 되고요. 예, 가끔씩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I2C 장치가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I2C 디텍터를 사용하면 되고,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1은 뭐냐면 버스 1번에 연결된 장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 제선에서 지금 오픈해 놓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I2C 디텍트 1번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OLED가 3C고요. 68번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68번이 뭘까요? 왜 68번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내부적으로 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3C만 나왔거든요. 예. 제가 지금 다른 게 연결돼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3C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OLED도 연결을 하지 않으면 3C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로스로 들어가거든요. 로스로 들어갈 때 이제 대부분 리눅스에서 뭐 에디터를 쓸 때 뭐 VI든 나노든 뭐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픽을 쓰는데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스는 SSH로 접속했으니까 그래픽이 없잖아요. 예. 그래픽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PC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는 이제 우분투에서도 제가 우분투 노트북을 쓰는데 우분투에서도 쉽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네, 연결되거든요. 지금 이 케이블로 해서
SSH가 연결이 된 거죠. SSH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파일 카피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파일이 있다면 보고 싶은 파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디폴트 에디팅 인 G에디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걸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절차가 뭐냐면 파일즈잖아요. 그놈에 있는 우분투에 있는 걸 그놈이라 그러는데, 그놈에 있는 파일즈를 이용해서 이제 제슨에 있는 파일을 쉽게 그래픽 툴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는 게 더 쉽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서 SSH 플러그인을 깔아가지고 하는 게 더 쉽다. 예, 요거 SSH 플러그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익스텐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익스텐션 설치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스를 드디어 이제 제슨에다 설치를 할 거거든요. 제슨 설치하는 거는 그냥 아까 하고 똑같이 그냥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때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하면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할 동안 이제 할 일이 잠깐 없어서 불을 켜고 이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슨 설치하는 과정까지 로스2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다 쉘로 만들어놔서 크게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쭉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고, 3장은 사실은 아무 오류 없이 그냥 쭉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모르죠. 그렇게. 혹시 저 뒤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민수라고. 김한선님은 알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네. 깔고 있어서 지금 당장 할 게 없어가지고. 질문은 없으시죠? 혹시 그 네. VS 코드 SSH 사용하는 부분만 잠깐. 네, 그거 하면 되겠네요. 좋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VS 코드에 대해서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VS 코드 벌써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제가 이제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먼저 깔린 익스텐션을 보여드릴게요.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한 요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가 보면 별거 다 있거든요. 이제 필요하신 것 좀 설치해 주시고, 리모트 SSH를 쓰면 그냥 SSH로 연결된 제슨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폴더 구조체로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파이썬이면 이렇게 딱 치면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서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직도 많이 안 깔렸잖아요. 그냥 보시고 남들이 좋다 그러는 거 이제 하나씩 깔면 됩니다. 그리고 SSH 같은 경우에는 SSH 여기 보면 리모트 SSH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모트 SSH를 깔았는 것 뿐이고요. 여기 또 조금 다르죠. 아두이노처럼 조금씩 비슷한 이름에 여러 개 가지고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쓰시면 되고, 저는 이걸 깔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요거는 아직 안 뭐 많잖아요. 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깔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 폴더를 그냥 클로즈 폴더를 할게요. 밑에 여기 누르면 리모트 접속이거든요. 맨 밑에 여기 누르면 지금 접속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패스워드 물어보면 그냥 제슨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끌게요. 처음에 이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키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키를 지워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됐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없어지고요. 여기서 오픈 폴더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홈 제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제슨이 접속된 거고요. 아까 지금 우리는 뭐 그냥 다운로드 폴더밖에 한 게 없으니까 뭐 이 폴더를 다 보고 싶다.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이 속도가 안정적이고 제일 빠르니까요. 이 케이블 끼워놓고 작업을 하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병기님 답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꾸고 하면 저장되고요. 심지어 뭐 GitHub까지 가려면 여기서 GitHub 체크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워낙 조심스럽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는 바로 체크인 안 하고요. 네. 일단 순서가 좀 바뀌어서 밑에 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요거 이런 것들 배틀 커맨드하고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트레일링 화이트 스페이스 이런 거 깔았거든요. 이거 어디서 깔았냐면 표 박사 그 강의에 보니까 표인석 박사 강의 거기에 보면 이런 거 깔아라고 해서 원래 안 쓰다가 이런 거 좀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걸 썼더니 이제 스페이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요. 그러니까 왠지 바꿔야 되는 기분이 들어서 기존의 코드에 있던 뒤에 걸 다 지웠더니 이제 체크인 할 게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처음부터 저걸 썼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써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뒤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금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로 지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GitHub의 리드미는 저걸로 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GitHub 리드미는 파일에 뒤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2칸 이상 있어야 한 줄로 인식하거든요. 걔가 조금 특이한 언어를 써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우면 다음 줄이 붙어버려요. 그 리드미만 저 화이트 스페이스를 안 쓰시면 되고, 예. EOF 마크 이것도 편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EOF 마크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해놓으면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줄 맞추게 되고 뒤에 스페이스 없애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 해서 다 없애게 있는데 예, 조금 피곤하고 있어요. 열심히 깔고 있거든요. 요것도 로스를 깔 때 이제 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로스가 이제 GUI가 아예 없는 버전도 깔 수도 있고요. 핵심적인 거 깔 수도 있고 GUI가 있는 것도 깔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GUI가 없이 동작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한 버전을 깔 수도 있는데 혹시나 어떤 분들이 이제 또 TV 연결해서 제슨에서 바로 로스를 보시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설치는 내용을 보시면 그거를 데스크탑을 깔아요. 데스크탑이라는 게 보통 우분투 계열에서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GUI가 다 있는 거 패키지를 데스크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도 데스크탑 버전 말고 뭐 서버인지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걸 깔면 훨씬 빨리 깔리고 한데 지금은 혹시나 큰 버전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한섬님 질문하셨는데 이제 이게 무슨 버전이 쓸 거냐고 하셨잖아요. 로스 버전요. 예, 왜 로스 버전을 왜 갤럭틱으로 했느냐 하면요.
이제 제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슨의 디펜던시가 발생하는데요. 제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슨은 18.04밖에 지원을 안 해요. 우분투 말씀하시는 예, 우분투 18.04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20.04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엔비디아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거는 아니지만 제슨에서 이제 우분투가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분투 업그레이드. 그렇게 해서 20.4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18.04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됐는데 그럼 20.04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래서 20.04밖에 지금 없고 엔비디아에서는 18.04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제슨에서. 그리고 혹시 OS와 로스 디펜던시는 아시나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OS에 따라 디펜던시가 있어요. 몇 버전밖에 못 갈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로스 뭐 아이런 뭐를 어떤 버전에서 하면 없어요. 잠깐만 볼게요. 그런 거 설명은 뭐 다 가면 들어있거든요. 로스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한번 보죠. 뭐 로스2 우분투 로스2 들어가면 이게 로스2 까는 데 설치하는데 설명이거든요. 어디서 지금 쉘 만든 건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여기서 우분투 로스2 폭시라고 되어 있죠. 폭시하고 어디서 봐야 되지? 20.04에서 폭시하고 거기 되는데 우분투 이런 디펜던시 때문에 되는 건데 갑자기 안 찾기네요. (18.04) 여기가 설치일 거고 여긴 대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로스코어나 로스베이스를 하면 데스크탑이 GUI가 있는 거고요. 요 두 개가 GUI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로스 폭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갤럭틱인데 폭시가 여기 OS 버전은 안 나오죠. 로스코어 OS 버전이 어디 나오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요 두 개가 이제 18.04에서 되고요. 요거부터는 요게 20.04에 지원되고요. 요게 18.4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는 22.04에 지원돼요. 그래서 버전마다 이게 디펜던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버전에 따른 마이크로 ROS 유형 클라이언트도 맞춰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저희가 저번 프로젝트에 폭시를 했거든요. 폭시가
보통 20.04에서 쓰는 건데 했는데 도중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서 갤럭틱으로 갈아탔어요. 타픽이 로스되는 문제, 간헐적으로 로스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갤럭틱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이제 타픽이 리모트 환경에서 미싱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갤럭틱으로 가서 지금 갤럭틱으로 다 하고 있고요. 아직도 다 설치 못했네요. 네. 다음에 혹시 올 때 제가 오늘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저기 제슨 없이 ESP3이랑 PC대에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보면 PC에는 갤럭틱 그걸로 버전 맞춰서 또 네. 해야 돼요. 예, 어차피 나중에는 세 개가 다 해야 될 거거든요. 얘도 갤럭틱, 얘도 갤럭틱, 얘도 갤럭틱. 실제로 보면 이제 마이콤에 들어있는 게 마이크로 로스고요. 그냥 PC나 이렇게 제슨에 들어있는 건 그냥 로스잖아요. 버전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네. 드디어 다 설치됐습니다. 그 버전은 좀 맞아야 될 모양이어서 약간 상위 버전이고 아예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근데 못 못 맞추는 세상이 맞춰서 한다는 거죠. 네.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예 안전한 걸로 하고, 같은 걸로 다 맞춘다. 네. 안전한 걸 하고 나오는 문제를 찾는 게 낫지. 그것도 찾기 힘든데 안 맞춰놓고 그 문제를 하는 건 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빌드 됐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그냥 이건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뭐 빌드를 해야 되는데 빌드 명령이 기니까 이제 뭐 라이엇은 잘 아실 거고 라이엇은 짧은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짧은 것도 점점 복잡하게 해야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요거 4개만 한 5개 설명을 할게요. 요걸 저는 많이 쓰거든요. 4개네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퀄콤 빌드 CBP가 뭐냐면 퀄콤 빌드 패키지예요. 그래서 특정 패키지만 빌드하고 싶을 때 CBP를 쓰고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을 적으면 됩니다. 그 뒤에. 그리고 CBA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모든 걸 빌드할 때 퀄콤 빌드 all이라고 지었고요. 퀄콤 빌드 패키지, 퀄콤 클린 all, 퀄콤 빌드 패키지 이건 좀 잘못됐는데 CBPA, CCA 클린 all이고 빌드 패키지 이것도 그거네요. 이거는 특정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패키지를 빌드하는 겁니다. 네, 하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선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라이센스 해놨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한번 봐주시고요. 로스 미들웨어라는 게 보통 이제 DDS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회사께 있고 뭐 오픈 소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제 로스 미들웨어를 패스트 RTPS라고 하는데 그냥 간략히 얘기해서 패스트를 씁니다. 패스트 걸 쓰고요. 디폴트는 보통 사이클론이고요. 뭐 사이클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패스트를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로스 도메인 아이디 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로스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모트 환경에서 할 때 IP를 마스터 IP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IP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마다 바꿔줬어야 되는데 얘는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내가 로스 도메인 한 아이디 내 제품은 그냥 100번 내 건 다 100번 그러면 그냥 무조건 통신이 돼요. 어디 가든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같이 공동을 하잖아요. 나도 100번, 이 사람도 100번 그러면 내 타픽이 저기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반드시 이제 자기 타픽을 자기만 쓰게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이제 훨씬 로스1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편리하다. 예, 그렇게 하고요.
로스1 같은 경우에는 로스코어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로스2는 로스코어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일단 배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이제 어차피 열어놨는데 오픈 폴더는 아니고 파일 오픈 파일을 해볼게요. 배시가 왜 안 보이지? 네, 원래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소스가 배시 파일 안에 밑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줄은 뭐냐면 내가 설치된 로스 갤럭틱 패키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쓴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빌드한 환경, 나는 로스2 워크스페이스에 빌드하면 요 밑에 들어가거든요. 내 패키지를 빌드하면 요 밑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환경 걔를 읽어서 이제 내가 뭐 모니암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만들 거잖아요. 워크스페이스 밑에 만들면 요게 실행됨으로써 이제 요 인스톨 밑에 있는 패키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로스를 설치했잖아요. 거기 설치했는 것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뭐 우리가 짜지 않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요 환경으로 불러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쭈루룩 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11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PC가 제가 1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이제 여기서 소스를 한번 해주면 되죠. PC 도메인이 지금 PC랑 잭슨 보드 사이의 도메인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PC가 지금 11로 작업을 하고 있던 거라서. 네, 딴 분들은 안 남기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쪽이면 딴 쪽은 인간 안 믿을 것 같아서. 어떤 말이요? 잭슨이랑 PC 사이에 통신할 때 도메인을 쓰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네트워크에 다 도메인 아이디가 제가 이거 11번 했잖아요. 이거 11번 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실 때는 실제 네트워크는 요 USB로 통신한다고 하셨죠? 아, 근데 와이파이로 할 경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사실은, 예, 리모트로 하면 이제 요 찾기 하는 거죠. 서로 노드를 찾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멀티캐스트 예. 그 환경에서 다 뿌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로스트는 멀티캐스트라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한테 다 뿌려버려요. 같은 일을 쓸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동차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있을 때면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 와이파이 환경으로 이게 케이블도 빼고 다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스를 했잖아요. 소스를 했는데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확인하면 갤럭틱 11번 그리고 로컬 호스트 온리는 아니고 파이썬은 3이고 예, 로스1 같은 경우는 파이썬 2를 쓰거든요. 얘는 이제 파이썬 3로 가서 사실은 예, 로스2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파이썬도 3로 가고 뭐 다 맞긴 한데 예,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통신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도 여기 보면 똑같이 보이죠. 예, PC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서로 통신할 환경이 된 거죠. 뭐 물론 핑이 돼야 되겠죠. 먼저 핑이 돼야 되고 어쨌든 두 개 통신 피지컬한 통신 방법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로스 통신 규격도 맞춘 거죠. RMF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RMF가 아니고 RMW죠. 네, 양쪽에 똑같이 맞춰놨죠.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이제 배시는 서로 했다고 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CCA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클린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콜콤 클린 올이고 그 다음에 콜콤 빌드 올이거든요.
사실 여기는 그 이제 가면 항상 로스2는 조심해 줘야 돼요. 로스2는 항상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빌드 해가지고 무조건 다 빌드해서 갖다 놔요. 로스1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는 빌드를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로스2는 항상 빌드를 해서 자기 빌드 해야만 실행이 됩니다. 지금 뭐 폴드 SRC 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CCA 해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CBA 해도 시간이 안 걸릴 거거든요. 시작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예, 패키지 빌드 할 게 없어서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현재 그냥 이렇게 해서 올로 클린하고 올로 빌드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클린하기 전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냐면 빌드 인스톨을 로그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면 이제 인스톨 밑에 빌드 밑에 이제 패키지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블랭크 빌드 인스톨 로그가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빌드 할 때마다 빌드 인스톨 로그라는 게 폴더가 생성됩니다. 네, 됐고요. 이제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토커를 이게 데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이 데모 노드는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가 로스2 설치할 때 옵트 밑에 로스 밑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수행되는 거고요. 제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실행 시작을 했을 거고 성공하고 있죠. 선생님 13분 남았어요. 우리 PCD. 네, 거의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10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걸 보시면 요걸 해보면 이제 터틀 데모도 할 수 있거든요. 터틀 데모도 대부분 하는데 더 간단한 거는 이제 토크하고 리스너가 더 간단한 거고요. 이제까지 하면 이제 로스 설치는 기본적으로 다 됐고 로스가 동작하는 것도 확인했고 예, VS 코드 SSH 익스텐션은 VS 코드 쓰실 분들은 이런 거 좀 깔아주세요. 익스텐션. 네. 제가 좀 더 깔긴 했는데 예, 뭐 저번 모임하는 멤버 중에 VIM 쓰는 분이 있어서 VIM 이렇게 그냥 그분 설명했는 걸 이쪽으로 카피해놨고요. 예. 혹시 더 여러 가지 이제 툴을 쓰실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세미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글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미나 간단하게 뭐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장은 글이 완성돼 가지고 제가 일부러 다 막았어요. 수정 못하게. 왜 자꾸 글을 막냐면요. 이게 아주 느린 제품이나 이게 폰에서 이게 한번 이게 터치 잘못하면 글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좀 막고 나머지 챕터들은 그 글을 쓰는 분들이 이제 완료됐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다 막을게요. 그 전에는 다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 있으면 제가 그 글 담당자들만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놓을게요.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모임 후기 상용님 여기다 사진 올려주세요. 예, 여기 부모님 단톡방에도 우리 단체 전체
전체 나온 사진 예. 그거 하나 주세요. 단톡방에요. 뒤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게요. 뒤에서 찍을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이제 불 켜도 됩니다. 이게 노션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어디요? 아, 여기 올리신데? 예. 아니, 올려야 이쪽 내용에도 올리면 좋긴 한데. 여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혹시 해상도가 확 내려가 버릴까봐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상용님이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한섭님은 저하고 잠깐 10분 정도 얘기할까요? 네. 다음 주 거는 여기다 적을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1월 며칠 날 여기 해서 준비할 거고 다음 어떤 내용 할 거 이렇게 적을게요. 예. 다음 내용은 아마 마이크로로스 에이전트 할 거고요. 그리고 인스톨 모니암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글은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코드가 이제 여기 코드가 이제 아직 깡통이죠. 일부만 들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완성은 안 됐지만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장, 5장 할 수도 있고 병기님이 2장이 완성되면 2장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병기님이 빨리 해주셔야 이제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셔야 지금 모터하고 이제 보드를 받게 될 텐데 실제 지금 모터하고 그게 없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